최근에 한 구독자분께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시고 인상 깊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조만간 한번 봐볼 생각이에요. 자, 근데 핵무기, 세계를 바꾼 대단한 무기죠. 미국에서 발명됐어요. 자, 근데 미국이 발명한 거는 핵무기만이 아니라 사실 반도체라는 것도 미국에서 탄생한 기술입니다. 컴퓨터라는 것도 미국에서 탄생한 기술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투기, 유명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탄생했습니다. 또 다른 게 있다면 인터넷도 사실 미국을 위주로 발명된 거죠. 이뿐만 아니에요. 미국에는 다양한 것들이 미국에서 개발돼서 전 세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과거에는 핵무기가 정말 대단한 무기였겠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진정한 무기는 인공지능입니다. 자, 과거에는 인간이 전투기를 타고 적군에 직접 가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적진에 투여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그렇게 대단한 무기라고 이렇게 영화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가올 시대의 전쟁은 그렇게 막 과거처럼 막 총 들고 가서 싸우거나,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비행기 타고 가서 폭탄 터뜨리거나,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의 전쟁은 사실 뇌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과거처럼 막 그렇게 무기를 사용해서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피 튀기는 전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뇌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 될 거예요.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보는 미디어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하나의 장기라고 볼 만큼, 하나의 신체 부품이라고 볼 만큼 인간이 늘 가지고 다니면서 늘 네트워크에 접속돼 있어요. 그래서 SF 영화에 보면은 인간의 의식이 막 뇌에 인간의 의식이 막 그 인터넷에 접속하고 막 그런 게 막 그런 SF 영화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면 돼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님들의 뇌가 늘 인터넷에 접속돼 있잖아요. 그쵸? 맨날 SNS 로그인 돼 있고, 개인 방송 맨날 보고, 블로그 맨날 보고, 서치 엔진 맨날 쓰고,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맨날 물어보잖아요. 이미 인간의 의식 세계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네트워크에 접속돼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님들의 이미 수족과 같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에서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효과적으로 님들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핵무기가 대단한 그런 무기였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진짜 대단한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게 왜 무서운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그런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고 인공지능 개발하는 그런 컴퓨터 인더스트리에 있다 보니까 저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공지능 정말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인공지능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혁신적인 치명적인 기술,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이런 대단한 기술들은 왜 늘 미국에서 나오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 미국은 항상 그렇게 혁신적이고 세상을 바꾸는 대단한 기술들이 나오는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왜 천재들이 많은가를 보면은
미국의 연구소나 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기준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연구소나 대기업에 들어갈 때 한 회사에 오래 있던 사람보다 다양한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회사에 10년 다닌 사람이랑 2년마다 5번 회사를 옮겨 다닌 사람이랑 누구를 더 좋아하냐면, 미국에서는 2년마다 5번 회사를 옮겨 다닌 사람을 훨씬 좋아합니다. 똑같은 10년 경력이라고 한다면 한 곳에 10년만 있는 사람보다 다양한 곳에 옮겨 다닌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한국은 거꾸로입니다. 회사를 여러 번 옮겨 다녔던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뭔가 자꾸 조직에 충성하지 못하고, 뭔가 참을성이 없고, 뭔가 사람이 자주 회사를 옮겨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다양하게 해본 사람을 훨씬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미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어떤 세계 최초로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세계를 이끄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어야 되는데, 혁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양한 경험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혁신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맨날 한국 인더스트리는 혁신 하지만 정말 혁신을 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뭔가 이제 세계 최초로 뭔가 만드는 거를 잘 안 합니다. 그걸 되게 꺼려 해요. 그래서 한국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것보다 가만히 실리콘밸리가 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실리콘밸리가 뭐를 딱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뭐 가서 설계도를 좀 빌려오든지 라이센스를 뭐 해서 특허를 빌려오든지 해가지고 그 기술을 좀 빌려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공장을 재빠르게 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조 기술이에요. 제조 기술이라 하면 결국 공장에서 오랜 시간 일해도, 주말에도 일하고 야근을 해도 버텨낼 수 있는 그 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은, 혹은 한국의 뭐 연구기관이든 직장을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0년 경력자를 뽑는다 하면은 10년간 한 곳에 있었던 사람을 좋아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 힘든 일 시켜도 잘 안 도망가는 사람, 요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인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하나로 녹아내리게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창조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인재를 보는 눈이 미국과 한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뭔가 천재적인 혁신적인 사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그냥 한 곳에서 오래 일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잘 이제 힘든 일 시켜도 안 떠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인재를 바라보는 개념이 되게 다르죠. 근데 자 봐봐요. 10년간 한 곳에서 10년간 일했던 사람이랑 2년마다 그 회사를 5군데 옮겨 다녀가지고 5군데 회사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랑, 자, 미국은 5군데 회사 경력을 가진 사람을 훨씬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반면에 한국은 한 군데서 10년 일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냐면 2년간 회사를 5번 옮겨 다니는 사람이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5군데의 연구 조직을 그 HR의 뭐랄까 인터뷰를 모두 5번 통과할 만큼 대단한 능력자였다는 거죠. 반면에 10년간 한 곳에서밖에 없었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입사한 이래로 다른 회사 갈 능력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좋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 시스템은 무능력하고 멍청한 사람을 훌륭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한국 시스템에서 자꾸 이직을 많이 한 사람을 안 좋아하는 거, 요 문화는 결국 뭐냐면 똑똑하고 창조적인 사람을
안 좋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우가 안 좋고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사람이 자꾸 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건 다 문화에 달려 있어요. 자, 미국의 뭐 미국인들, 뭐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랑 한국인들이랑 두뇌의 IQ를 비교해 보면 두뇌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바로 컬처, 문화에서 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미국과 한 곳에서 오래 일한 사람 뽑으려고 하는 한국. 자, 이 차이는 고스란히 혁신적이냐 혁신적이지 않느냐 그런 인재의 다른 어떤 풀을 구성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제가 생각하는 미국에서 혁신이 나오는 이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을 선호하고 여기저기 자꾸 옮겨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국 인더스트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